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1990년대부터 영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프리랜서의 시조새 찰스 핸디가 지은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코끼리는 대기업이고 벼룩은 개인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를 얘기하는데요. 49번째 생일 아침에 나는 일찍 깨어났다. 그날은 바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내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것을 실업 상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내가 그로부터 2년 전에 만들어낸 말에 따르면 나는 비로소 포트폴리오 인생이 된 것. 평생의 시간을 미리 회사에다 팔아넘기고 그 대신 평생 고용을 보장받는 그런 형태의 직장 문화는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진리가 3단계를 거친다는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로 나 자신을 위로했다. 그에 따르면 진리는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를 받다가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인생의 무소속 배우로서 벼룩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좋든 싫든 그게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추세이다.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생활의 큰 축복이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잡는 대신 우선순위를 미리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강인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까다로운 점은 그 기술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서비스나 제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돈은 인생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인생은 아주 비참해진다. 벼룩들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여러 출판사들이 나를 일종의 브랜드로 정착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나는 글쓰기와 연설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런 생활을 크게 부러워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생활은 때로 외로우면서도 두렵기까지 하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생애 후반기에 접어들어 벼룩의 생활을 영위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충실해져야 한다. 아무리 불편해도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목사관에서 배운 또 다른 교훈이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형편없는 협상가 흥정가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풍상을 겪다 보니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 면전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의 순진함을 놀라워했다. 개인에 대한 존경, 진리에 대한 외경이 좋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의 장애로 생각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다. 내 유년 시절에 이런 유산과 타협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미덕이 장애가 되지 않는 생활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남들을 움직여야 할 책임이 없는 벼룩이 되었고 내가 본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작가가 되었다. 내가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라 라는 엘리엇의 조언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윈저성의 일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나는 내가 나 스스로의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잖아도 전 직장의 상급자들은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었다. 게다가 나는 윈저성이 원하는 강력한 관리자도 못 되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했다. 나는 의사와 상담한 결과 내 문제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나는 40대 중반에 이르러 여기저기 역할과 직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윈저성에서 4년을 보낸 뒤 아내가 내게 말했다. 이제 회사 생활을 청산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지?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하잖아요. 첫 번째 책도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책을 써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도 나도 일하니까요. 어차피 인생은 리스크예요. 난 피곤에 찌든 직장인과 사는 게 지겨워졌어요. 그렇게 하여 나의 포트폴리오 인생, 벼룩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출칸은 연초에 늘 더 커 보였지만 연말에 가면 수입난이 그 정도로 커져 있었다. 나는 걱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남의 결제를 받기 위해 내 어깨 너머를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난생 처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 내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위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런 상태를 편안히 여긴다는 것 등등이 너무나 좋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코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조차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장차 진입할 세계가 점점 더 개인의 세계, 선택과 리스크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썼다. 이제 인생은 길어졌다. 일생 동안 3가지 형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형태 중 하나가 벼룩의 삶이다. 나는 지금까지 겪어온 삶 중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읽기 쓰기 세마기를 배워야 한다. 그것은 나중에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인간적 시스템을 잘 다루지 못하는데 문만 열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나 앞으로 벼룩의 생활을 할 사람은 자신감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학교 문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가혹한 대접을 받는 것이 위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교육받았고 또 학교 바깥 사회의 제멋대로인 방식에 미리 적응하는 것이라고 세뇌되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정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불평을 하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학교 생활의 방식은 사회의 고난을 견디게 해줄 뿐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과 입을 다무는 것이 몸보신의 2대 요령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다. 내 능력이라고는 고작해야 영어에서 그리스어로 혹은 그 반대 순서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학과 내용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과정이었다. 내 스스로 사물을 분류하여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학교가 인생을 미리 실험하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재능. 우리 모두는 시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재능을 갖고 있다.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는 곳, 자기 과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배우는 곳,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를 깨닫는 곳, 인생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탐구하는 곳,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지식 위주의 교과 과정보다 더 매력적인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황금의 씨앗을 주어야 한다. 음악가, 사업가, 사회 사업가인 어니스트 경은 한때 파블로 카잘스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왜 우리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그들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는가? 넌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넌 하나의 경이야. 넌 독특한 아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와 똑같이 생긴 아이는 없어. 내 몸을 한번 살펴봐. 넌 세익스피어, 미켈란젤로, 베토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정말로 하나의 경이야.